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즘 핫한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짤막하게 한번 전달해 볼게요. 한때 잘 나가던 종목이죠. 방산 원전, 방산 원전 이쪽이 많이 잘 가죠. 조선 방산 원전. 근데 요즘 주춤합니다. 주춤하고 주가가 생각만큼 오르지도 않고 빠지고 답답하죠. 최근에 코스피가 숨고르기를 하다 보니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방산하고 원전하고 증권업종 이쪽 시장의 주도주들이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개미들이 이들 종목을 집중 매수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도주들의 재반등을 염두에 둔 저가 매수 행보로 분석을 하는데 한국거래소에 보면 이달 개미들은 이날까지 SK 하이닉스를 3,200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3,200억.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가장 큰 규모고 지난달 개미들은 42.79% 상승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8,9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 가지고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 이 주가가 7% 넘게 떨어진 이달 들어서 연일 순매수 행진을 좀 벌이고 있는 거죠. 지난달 말부터 조정 국면을 지니고 있는 현대 로템과 두산 에너빌리티 이달 각각 2,700억, 1,500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지난 6월에 이제 29만 원 선을 돌파했던 네이버에 보니까 네이버 최근 25만 원대를 오르내리면서 최근에 5개월 동안 1,3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한 거죠. 이달 주가가 6% 넘게 떨어진 하나오션도 1,000억 정도 넘게 이제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주도 업종의 지수 전반도 이달 코스피의 등락률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고 있는데 주요 조선조랑 원전주 등으로 꾸려진 KRX 기계장비 지수가 지난달은 21.27% 상승을 했는데 이달 들어서 6.92% 하락을 했죠. 지난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KRX 증권지수 이달 4.39% 떨어졌고 그 하이닉스의 질주로 20.5% 올랐던 KRX 반도체 지수 역시 이달에는 2.3% 하락률을 기록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랠리를 펼친 과거처럼 주도주의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네요. 코스피가 처음으로 3,200선을 돌파한 21년 1월에는 첫 주에만 주요 2차 전지주로 구성된 KRX 2차전지 탑10 지수가 25.7% 급등을 했죠. 당시 코스피가 3,208.99였죠. 여기까지 올랐는데 1월 25일 이후로 3월 10일에 2,958.12까지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KRX 2차전지 탑10 지수가 15% 가까이 떨어졌고요. 21년 3월 10일부터 코스피가 3,200선을 재탈환한 4월 20일까지 2차 전지주는 다시 10% 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도 삼성과 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스피 2,500 시대가 열린 뒤 반도체 업황 우려로 조정기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에 장중에 2,600선을 터치합니다. 2021년과 2018년에 1차 상승을 주도한 업종들은 2차와 3차 상승기에도 다시 주도 업종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첫 상승기를 주도한 방산하고 증권 등 업종 중에 이제 그 이익 확장이 지속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만 많은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속속 나옵니다. 밸류에이션이 치솟다 보니까 실질적인 펀더멘탈 개선세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그런 이유죠. 이달 들어서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이런 쪽의 투자 의견이 이제 하향 조정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네요. 요즘 또 조선 쪽에 레버리지 ETF가 나온답니다.
지난해부터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대표 주도주로 자리 잡은 조선주 테마 기반의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 ETF가 처음으로 코스피에 입성을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니까 한국거래소는 최근에 신한자산운용이죠. 썰 조선 탑3 이 플러스 레버리지 ETF의 표준 코드를 이제 부여했는데, 이 거래소의 ETF 표준 코드 발급은 보통 상장 직전 단계에 이뤄지죠. 해당 ETF는 하나오션과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조선 상위 3곳에 이 편입 비중만 60%가 넘는 신한자산운용의 썰 조선 탑3 플러스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니까 2배짜리죠. 트럼프의 그 관세부가 후폭풍 속에서도 조선업종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관련 ETF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 상품 다양화 차원에서 내놓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자산운용이 레버리지 ETF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실제 레버리지 ETF는 주로 개미들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량이 상품 흥행을 좌지우지합니다. 좌지우지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형 ETF 중에 그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 테마 쪽하고 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 단 2개 업종에 국한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겠죠. 올 들어서 조선업종은 방산과 원자력과 함께 반도체, 이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를 제치고 이제 부상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가파르게 증가를 했어요. 거래소에 따르니까 전날 기준 썰 조선 탑3 플러스 ETF의 최근 6개월 평균 거래대금이 약 646억이죠. 전체 ETF 중 13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시장 지수형과 그 파킹형을 제외한 국내 테마형 ETF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는 했는데 조선업종의 주가 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이고 일부 증권사는 최근에 조정이 과다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런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변동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기 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적합한 상품이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 레버리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이게 레버리지 2배짜리가 참 골 때립니다. 올라갈 땐 좋겠지만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계좌가 금방 녹아갑니다. 녹아내려가요. 이 3배째는 더 무서운 거예요. 3배짜리는 그냥 말 그대로 한 몇 번 그 하한가 몇 번 맞아버리면요 그냥 거의 삭제입니다. 삭제. 돈 삭제돼요. 레버리지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또 트렌드가 바뀌는구나. 예전에 2차전지 레버리지 해가지고 완전 피봤어요, 여러분. 완전 피봤어요. 지금 보면은 2차전지 레버리지 보면은 그 가격이 1,000원도 안 돼. 이 만원짜리 ETF가 현재 1,000원이 안 돼요. 1,000원이 안 돼가지고 뭐 670원인가까지 내려가더라고. 거의 10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